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포도 이런 신도시 중 하나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고민거리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와 또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볼게요.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YT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과밀학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학생들이 워낙 적어진다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아무리 인구 이동이 많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정 학급이 아니고 전반적인 과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국가 2기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학생 수도 각급 학교가 늘기 때문에 과밀로 몸살 앓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김포시의 유초 중등 과정 학생이 총 6만 3,789명이었는데요. 4년간 3,000명씩 늘어왔고요. 2015년 대비 1,816명 증가해서 4년 동안 20.42% 학생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불행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증가세가 5년간 계속 이어져서 과밀이 더 심해질 거고요. 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배정 못 받은 고등학생이 한 4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등까지 현재 과밀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김포 지역의 과밀 학급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반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초등학생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초등학생은 28.6명인데 경기도는 26명입니다. 한 10% 이상 과밀인 것이고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살펴보니까 중학교는 33.5명, 고등학교는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이 역시 10%포인트 이상 높은 과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 이상 과밀 학급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각급 특기적성 관련 교실도 모두 없애고 일반 학급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고밀도 증축까지 다한 결과가 이거라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가 더 심해져서 입학 정원의 61.5%만 신도시에서 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40% 가까이는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저도 포함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야. 그 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 정도 수준에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33명, 30명만 되더라도 이제 과밀학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신도시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신도시를 계획할 때 학생이나 교육시설 수요 예측 같은 것들도 하면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이 궁금해집니다. 신도시의 과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신도시 계획 시에 학생 유발 수요 예측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한강 신도시 개발 협의 시에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 유발률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에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유발률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6에서 7%포인트 낮은 것이고 실제 한강 신도시가 입주한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서 학교용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 대비해서 늦은 개교 그리고 수요 대비 작은 규모의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에 모든 학교를 신증설했거든요. 또 증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서 향후에는 학교 용지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도 실패를 했고 개교도 늦었고 또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신설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밀학급이 되면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힘겨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밀학급에는 어떤 문제들이 보통 일어나는 겁니까? 평균 학급당 25명대인 다른 지역에서
지역과 비교해 보면 30에서 32명은 학생이 매우 많은 곳인데요. 예. 당연히 교육의 질적 화력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학교 전체로 보면 과도한 학교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 현장을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당연히 호소를 하시겠죠. 그리고 학생들 편에서 보면은 부족한 급식실, 특화교실, 그리고 운동장, 여러모로 학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제 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 밀집된 공간에 정말 사람들 많으면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아니라도 어디나 다 그럴 텐데 학교는 특히나 그런 게 좀 심할 것 같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요? 네, 특히 저학년 경우는 등하교 거리가 멀어진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학교 부족 사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인근 가까운 학교에 정원이 초과되면 원거리로 당연히 배정을 받겠죠. 예. 그래서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에 부모님 걱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야, 이게 안전사고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최근에 김포시 학부모님들 만나서 관련 문제 얘기 나눴다고요. 그 학부모님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네, 주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제안이 많았었는데요. 참석자의 대부분은 초, 중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이 고등학교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강 신도시내 지역 고등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유학을 떠내는 학생이 생길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신도시내 중학교 졸업생은 2,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고등학교는 정원이 1,278명이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생이 800명이 발생했고요. 이는 한강 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의 40%가 원거리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진짜 등하교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도 계속해서 좀 설립 예정입니까? 네, 과밀학교 그 횟수에는 좀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가칭 운양 1초중 경설학교가 교육부 중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개교 예정 추진 중이고요. 신도시 내 학교용지가 고갈돼서 신도시 밖에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내에는 가칭 마산중학교가 내년에 개교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학교가 개교해도 학생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는 현저히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수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한강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고교 신설을 2012년과 13년 그리고 작년인 2020년에 교육부에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했었는데요. 모두 3번 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열릴 교육부 재심사에 다시 상정을 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육부 당국자를 만나서 심사 통과 요청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중학교 이제 신설이 계획돼 있다는 소식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신설의 속도가 이렇게 붙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수요 예측 실패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한강 신도시 학교 용지가 지금 모두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더는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학교 용지가 없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 신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이 입주 시기보다 많이 늦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 신설을 농어촌과 합산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과밀학급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육부의 적극적인 그 입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 설립 문제가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방법들도 좀 고안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각급 기존의 학교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시겠지만은 기존의 학교를 지금 뭐 특화 시설인 특화 교실을 없앤다든가
교무실을 줄인다든가 해서 일부는 또 증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지만 당장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뭐 단기간의 문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교통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늘어나는 인구만큼 지역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을 텐데 최근에 노선이 발표된 GTX 이제 광역 급행철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당시 내용과 현재 결정된 사안이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2020년 경기도 동서 연결 광역 급행철도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시하는 김포 그리고 부천, 서울을 관통해서 하남으로 가는 그런 광역 교통철도였습니다. 경기도 용역별과 비식값도 매우 양호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 발표를 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은 김포, 부천 구간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사업을 믿고 입주하거나 분양받은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검단, 하남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이나 계양 지역도 이번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서울 연결이 좌절됐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만약에 이대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상당한 교통난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이제 김포 시민분들께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보통 하십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만 2량 경전철만 있습니다. 출퇴근 시 혼잡도를 보면은 285%까지 올라가고요. 출근 시간에 보면은 전철을 몇 번 보내고 난 뒤에야 빠듯하게 탈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혼잡을 넘어서 이거는 언젠가는 안전사고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 GTX 공청회 노선을 시민들은 김무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뭐 이거는 GTX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시민의지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토부 항의 집회 오늘 갔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청와대 민원 항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GTX의 경기도 아닌 그 김포, 부천, 서울 하남 노선 원안 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지역사회의 대한 그 국가정책 신뢰도가 아주 땅에 추락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GTX 경기도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현재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공청회 시에 발표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6월 말에 확정 고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김포나 검단 지역 또 하남 지역, 부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내용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4357님께서는 저는 김포 시민인데 올해 아이 학교 보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등하굣길이 무슨 전쟁터 같아요. 유치원도 보내기 어려웠는데 학교도 과밀학급. 정말 무슨 수를 좀 내야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7706님께서는 김포 골드라인은 타본 사람만 압니다. 교통 정리해 주시는 분도 따로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2-3번 꼭 보내고 나야만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과밀학급 문제 또 이 교통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기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